학교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시골 학교들, 공교육에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큰 학교죠. 문제는 한국의 지금 학교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소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주지 못하는 게 문제죠. 지금 주변의 어떤 학교는 학생이 29명이고 교사가 30명이고 또 요 바로 또 얼마 안 떨어진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학교 같은 데는 학생이 30명에 교사가 29명입니다. 1, 2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점심 먹기 이전에 퇴근을 하고요. 근데 제 친구들도 고참이 되니까 점심 먹기 전에 퇴근을 합니다. 1, 2학년 다니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고통이 오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다는 게,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친구들하고.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그 이전에도 술 먹고 왜 그렇게 술을 먹어서 보내야 되냐고. 그런데 한국 교육은 뭐가 잘못됐니 비판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고 일반 학부모님들은 또 학부모님대로 비판을 하십니다. 술 드시면서. 근데 이제 시대가 아이들이 적어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시대적 강요에 의해서 이제는 소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참 보면 너무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고민한 게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해서 정말 많은 방법으로 공교육에도 나가보고 사교육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늘 이제 뭐가 실망이냐면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거 우리 같이 고칩시다 그러면 이미 많은 고생을 하는데 왜 더 일을 늘리려고 그러냐는 개념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인생이 결국 돈 버는 거였었냐. 어렸을 때 아마 그랬으면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학교에 오면 중2병, 사춘기 이런 거는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저 불과 며칠 사이에 없어지죠. 뭐 중2병으로다가 그렇게 뭐 고생하고 집안이 들썩들썩이던 그런 아이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중2병이나 사춘기 정신적인 어떤 상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불과 이틀, 불과 길면 한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을 키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다가 여러분 초등학교 4, 5학년 이제 잘 사는 집안일수록 그게 낮아지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 교육에 뭐에 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고통을 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 너 나중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잘 벌어야 돼. 그리고 이제 별로 좋지 않은 회사와의 차이를 보면 그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목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큰 목적에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변화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너 뭐 될래? 그래서 의사,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한 3개만 적어내고 집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3개를 그걸 어떻게 다 하냐. 한 가지도 하기 힘들어. 근데 여기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다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적응대로 된 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면 대부분 성장이 매우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굉장히 세상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올바로 자라게 되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내 꿈이 나 자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꿈으로 현실화되어 가죠. 근데 너 뭐가 될래? 초등학교 때 어떤 것이 되고 싶을까요? 어른들이 또 그것도 영향을 주죠. 돈 잘 버는 거, 커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살면서 돈 잘 버는 거. 벌써 아이들은 거기에 멍들게 되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태어나면서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야지 그 이상의 꿈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 아이 때 스스로 생을 포기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 우주도 가고 싶고 달나라도 가고 싶고 모든 꿈이 다 있었는데 벼랑간 그 꿈이 야 이 바보야, 넌 현실적이어야 돼. 그 꿈이 뭐야?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어른은 이미 논리가 그쪽으로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실망만을 느껴요. 근데 내가 왜 실망을 느끼는지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저 남들이 보기에 중2병,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 사춘기. 여러분들 우리 학교 오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그대로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이 학교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네. 또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불만이 없어질 텐데 선생님들이 아니 왜 그것뿐이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저는 교육을 참 오랫동안 많이 시켜왔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가 가치가 있습니다. 자꾸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반복해서 해도 그 뜻을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만드는 시스템이라서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 들었으니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서 사랑하세요란 말 들었으니 다음 주부터는 안 가도 돼. 왜 한 번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사랑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어떤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면 그저 잘 모르는 소리에 불과한 게 많습니다. 내가 해봐야 하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꿈을 접어버리는 것에 아이들의 도사가 되게 만들어서 자꾸 못된 이야기, 안 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없애버려요.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서 부모님들 하면서 또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남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말을 아무리 해도 그죠?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인전을 다 사보세요. 그 어디서 남을 이겨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많이 들은 예 중에
자,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저 뒤에 앉은 그 조그만 아이들보다도 죽을 때 더 머리가 나쁜 상태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눈이 멀고, 그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위인전에 들어갈까요?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위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여러분 칼 루이스가 우리나라 88 올림픽에 칼 루이스 저기 참가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줬어요? 오히려 10억 줬어요 그때. 아파트 한 채 1억 안 될 때 한 경기 100m 뛰는데 다른 선수들은 자기 돈으로 왔고 이 선수는 칼 루이스 참여시키려고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10억,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도 넘는 돈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하죠. 칼 루이스가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조그만 강아지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더 위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칼 루이스는 한 번 뛰는데 10억씩 받고 그 강아지는 맨날 잠만 자다가 대충 뛰어도 칼 루이스보다 빠른데 왜 그 강아지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듣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봐! 쟤는 대단하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반에서 1등하는 애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옆집에 사는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쟤를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죠. 그렇게 해서 자꾸 야단을 치면 뭐가 될 줄 아는데 야단 쳐서 뭐가 될 것 같으면 부부 갈등이란 게 없어야 됩니다. 부부 갈등이 왜 있죠? 끊임없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야단쳐서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언제 가장 많이 해요? 추석하고 설날 연휴 끝나고 가장 이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일하면서 거기서 부부 갈등이 극대화되어 버리죠. 남편과 남편 식구들은 누워서 텔레비전 보다가 뭐 가져와, 그죠? 밤새 만들어가지고 뭐 가져와 누구 왔다 가서 먹고 가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와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뭘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제일 높은 때가 바로 요 설날하고 추석 지나고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기간입니다. 그게 명절이에요. 명절을 지냈더니 이혼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왜 못 바꿔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못 바꾸냐고. 그렇게 해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온 게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남이 만들어 놓은 거죠. 지켜서 우리가 그거를 개선해 나가서 사회를 발전시킨 것에 대한 것과 이걸 지킴으로 내 자식과 내가 망가지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망가지는 거는 꼭 지키고 개선될 것은 안 하는 거. 그거를 꼭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 보셨겠지만은 이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졸업식 했다가는 그죠? 한국 졸업식에서도 여러 번 참여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을 지켜야 되는 그거, 그죠? 가가지고 가면 노장 선생님이 그 인사말 몇 마디 된다고 보고 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있는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지? 무슨 춘추지절에 무슨 비가 오면 무슨 아이들 축복하느라고 비 온다고 그러고 비 안 오면 아이들 축복하느라고 비 안 온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학부모 그 다음에 꼭 시의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시의원 못 오면 어때요? 그것도 대도 해가지고 하고 그 형식 하루를 지키는 동안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지네끼리 떠들고 핸드폰 갖고 하고 있고 부모들은 듣나요?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사진 찍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사회를 건져내야 대한민국은 다시 일본이든 뭐가 되든 소국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 있을 때 과거 시험마다 다 떨어진 사람의 이름을 댈게요. 김구, 안중근 그 사람들 과거 시험 한 번도 못 붙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통틀어서 19살에 왕 앞에서 보는 시험 있죠. 거기서 수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19살. 그래서 20살, 21살에 지금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죠. 이완용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게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데 현재의 나 자신보다 얼마나 나를 발전시켰느냐로 나를 평가해야지 왜 남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회는 경쟁사회고 그죠? 개가 개를 먹는 이런 사회로 했는데 그러면 성공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한두 명 하겠죠. 성공시키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의 가진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부모님들이 매우 야, 이 애는 큰일 났다 싶은 정도로 이 지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애까지도 제가 보면 굉장히 왜 헬렌 켈러보다는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학교 올 정도면 헬렌 켈러보다는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할 아이로 보여요. 근데 그 성공을 할 아이로 제가 보이는 그 점들 때문에 얘는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욕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되어서 아이는 특히 머리 좋은 아이고 그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이상해. 그래서 애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듣기 싫어도 잘 듣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근데 이러죠. 아니 그런 한국말로 한 걸 내가 바보야 그 뜻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죠? 그 뜻을 안다면 지금 다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리겠죠. 그죠? 근데 바꾸려고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욕만 먹죠. 그 뜻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학교는 그저 이전 학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남은 순서는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또 우리 재훈이가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학교에 또 장학금으로다가 내놓고 싶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무대에 서서 우리 재훈이는 여러분 보세요.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는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언제 가장 큰 걱정을 하냐면 아이가 왜 중2병이나 이런 거 우리 학교 오기 전에 걸린 아이가 못난 행동이라고 하죠. 좀 일탈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애가 그러다가 다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다치게 하려고 몸만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에게 너는 대단한 놈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너는 대단한 놈이 될 거니까 너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요거 인정 못하도록 배워왔잖아요. 그걸 인정하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칠까 봐.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가 깊은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멀쩡한 애가 나는 안 돼야. 왜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쫙쫙 느꼈어. 왜?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좀 나빴으면 덜 느낄 텐데 너는 막 그러면 너 이 자식아 뭘 물으면서 선생님도 모르면서 괜히 애들 욕하고 이런 것에 이 과민 반응하는 아이들이요 머리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과민 반응한 만큼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아예 교장 선생님이 기 살려주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기 살려주느라고.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시키는 게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인식시키는데 조금 요만큼 애가 업되고 나면 집에 갔을 때 다시 나문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2달에 한 번씩 집에 보내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매주 보냈더니 예. 근데 나중에 2달에 한 번씩 보내게 된 게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이게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대답 말할 때 제가 기술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으면 나 같은 능력자가 2달 동안을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그렇게 보세요. 정말 눈물을 바가지로 쏟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 너 때문에 인서가 내가 걸린 바가지에 눈물이 두 양동이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해놓는데 집이 2달 만에 가서 얼마 있어요?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 있다는데 그 일주일 만에 어떻게 했길래 원래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자.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하고 한국의 어른들 생각은 어때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에 클래스를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클래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당장 뭐가 되냐면 왜 부모님들까지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왜 분명한 부모도 어른이 다 됐는데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느냐? 이제 이런 말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들 교육할 때는 아이들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사란 뭐냐?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대가로 그 부모님과 사회와 아이들로부터 욕을 먹을 자신이 있을 때만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다 바뀌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마운 부모님들도 바뀌는 중간에는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얘는 지금 안 되는 애요. 야단치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될 때 이 애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요. 이러고 있으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들 고칠 때 교장이 애 하나 학교에서 등록금 받아서 돈 벌라고 저런다 이 말. 그때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막 정말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서 싸워서 제가 이기면 제가 더 무식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0번 싸워봤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미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기미 요만큼 딱 보이면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넌 그 자리를 뜨지. 아유 아직도 무엇입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이러면 결국 저 죽일 사람이 되지 다르게까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환경 때문에 벌어졌겠죠. 부모님도 그 환경 속에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떠난다고 4번 집을 샀었는데 정말로 4번 집 사고 집까지 다 내놓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저앉고 했는데 우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젊었을 때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 아이들 다 그때는 이제 한국식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카이스트 다 보내고 우리 반에서 꼴찌하는 애가 서울대 의대 가고 이러니까 제가 하버드를 나왔답니다. 저는 외대 나왔습니다. 내가 외대 나왔는데 왜 하버드 대학이 인기 들었죠? 그래서 아니라고 정말 한 10년을 가는 데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반 애들이 카이스트 100% 붙고 이러니까 학부모회에서 막 저를 위해서 맨날 파티를 열어주고 이러면서 아니 한 번 파티 열었다고 갔더니 그 학부모 대표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오시고 이러면서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잡자마자 아니 무슨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니 서울대학이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나온 애들도 그죠? 저한테 많이 또 배워서 또 새로운 일을 찾는데 그게 뭐 좋은 대학이라고. 그리고 제가 왜 외대 나와서 이런 일이 나오면 외대가 인기를 얻어야지 왜 서울대가 인기를 얻습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외대는 나한테 장학금까지 주면서 전액장학금까지 주면서 공부시켰더니 왜 서울대가 칭찬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 대표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그러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막 웃으시더니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는 안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웃어요.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를 안 나왔으면 제가 초등학교를 안 나왔겠죠. 이러니까 전부 막 웃고 박수 치고 이래서 끝났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왜 서울대 안 나오셨다고 그러냐고, 왜 분위기 깨시냐고 이래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거짓을 요구하는 사회고 그것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게 쳐다봐라. 쳐다보는 순간 아이가 거짓말시키기 어려워집니다. 누구나 인간은. 그 다음에 거짓말시키지 마.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 못 시키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저 편해서 있는 말 그대로 하고 미친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는데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미있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죠. 그래서 그러면 외국 가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의 특히 우리 학교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학교와의 갈등이 있다면 바로 그 점입니다. 아이가 선생님 못 쳐다보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정도만 되면 내가 공부 안 하고 우연히 찍었는데 고득점 맞은 거하고 공부해서 고득점 맞은 거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우연히 찍어서 고득점을 맞은 게 더 즐거움을 주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가 점수가 안 좋은데 고득점이 나왔어. 누가 문제 삼아요? 첫 번째 그 부모가 문제 삼죠.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맨날 평균 5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이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해서 체육관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관에 혼자 가운데 앉혀놓고 어디 컨닝 칠 때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내 자식이 점수 좀 높으니까 배 아픈 놈이 있구나 이러고 와서 따지고 전화하고 싸움을 합니다. 역시 점수 좋은 애가 벼랑간 점수가 낮으면 그거는 다른 부모들이 연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걔도 체육관에 가서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원래 80점 맞던 애가 50점 맞으면 체육관 시험 봤는데 80점 맞으면 봐봐 얘가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물으면 그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싸우고 이혼한다 하시는 바람에 그날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5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80점으로 교체됩니다. 제가 여러 번 상담하다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한국 여학생들 분명히 컨닝한 게 너무나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제 시험 체육관 시험 보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내 실력 있으면 왜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되다 안 되다 부모한테 연락하다 안 되다 그러면 이제 옆집 산다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면 학교 그 선생님들이 그러죠. 얘가 평소에 이런 애다. 공부 하나 안 하고 이러고 말이 하나는 피고 이러다가 요번 시험에 벼랑간 90점을 맞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체육관 시험 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안 봐.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겠죠. 졸업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부모가 카페 내줘가지고 지금 커피 팔고 있습니다. 커피 파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커피보다 더 못해도 좋단 말이죠. 내가 나와 싸우고 남은 사랑의 대상일 때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뽑아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요거 듣고 또 들은 얘기라도 우리 애들 아마 졸업하기 전까지 한 1000번 이상은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내 인생 파식해요.